자, 수열의 첫 시간이에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일단 수열이 뭔지 알아야겠지? 그래서 수열의 뜻에 대해서 공부를 하자면, 수열은 그냥 수를 나열한 거예요. 그지? 단순해. 수를 차례로 나열한 걸 수열이라 하고, 여기 뭐 3, 6, 9, 12, 그 다음에 뭐가 올지 아시잖아. 그죠? 15가 올 거고, 그 다음에 18 이렇게 올 것 같아. 이렇게 수가 쭉 나열됐을 때, 각각 수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항이라고 불러요. 수열의 항. 수열의 항에서 우리가 수열에서 뭘 공부할 거냐? 수열에서 공부할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열에서 공부할 주제는 수를 나열하면 규칙이 있을 수도 있고 규칙이 없을 수도 있어. 규칙을 발견하는 게 주제겠죠. 규칙이 없는 것도 있고 규칙이 있는 수열도 있을 거예요. 규칙이 있는 수열은 뭐 지금 위에서 있는 것처럼 다른 것 한번 적어볼까요? 2, 4,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16, 32 이렇게 규칙을 가질 수도 있고요. 뭐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배열될 수도 있겠지. 그 다음에 뭐 10, 100, 1000 이렇게 배열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9, 99, 999 이런 식으로 배열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규칙이 있는 녀석도 있냐면 1574, 928, 3 뭐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막 적을 수도 있겠지. 이런 것도 수열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 규칙이 있는 수열도 있고 규칙이 없는 수열도 있는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규칙이 있는 수열만 많이 다룰 거라는 거를 생각합시다. 뭐 여기 유한수열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항이 유한계인 게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일 번호를 생일 날짜를 뭐 예를 들어서 내 생일 날짜를 이렇게 적는다면 뭐 이렇게 됩니다. 이건 유한수열이죠. 항의 개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뭐 2, 4, 6, 8, 10 이렇게 짝수를 계속 배열을 하고 있다면 얘는 무한이 있을 거니까 무한수열이라고 그럴 수도 있어. 되겠죠? 그럼 뭐 항의 수라는 녀석은 항의 개수를 말하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그냥 읽어보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수열을 나타내는 표현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봅시다. 수열을 예를 들어서 보면은요. 수열이 뭐 1,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9, 13, 뭐 17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얘는 첫 번째 항이라 그러고요. 얘를 두 번째 항, 얘를 세 번째 항이라 그래. 얘는 첫 번째 항이라고 부르면서 얘를 첫 번째 항이다 해서 A1이라고 보통 쓰고요. 두 번째 항이니까 A2, 세 번째 항이니까 A3이라고 합니다. 읽을 때는 세 번째 항이라 읽어요. 뭐 제2항이라고 얘기도 하고 제3항이라고 얘기도 하지. 그래서 항에다가 번호를 붙이기 시작했다는 거야. 자, 항에서 번호를 붙였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항에 번호를 붙였다는 건 번호를 붙인다는 건 어떻게 돼? 선생님 번호가 붙이는 게 뭐예요? 번호를 붙인다는 건 여러분 학교에서 3번, 7번 이렇게 부르잖아. 정해놨지? 3.4번이 있어? 2분의 1분이 있니? 2분의 1번 3분의 4번 이런 데 있어? 루트 2번 이런 거 없잖아. 번호를 붙인다는 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아이디어가 있어.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열을 번호를 붙여서 나타낸다는 것은 자연수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자연수에 대한 생각을 하겠다. 또는 자연수에 대한 생각, 자연수에 대한 표현 또는 생각을 하자. 이게 주체죠. 이런 것들은 꼭 챙겨두셔야 되죠. 수열에서는 자연수에 대한 표현, 자연수에 대한 생각으로 문제를 접근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항 번호에 대해서 얘기할 거니까 꼭 생각하자. 번호를 붙인다. 여러분 학교에서 번호를 붙일 때 3번 나와요? 그럼 3번 나오지, 그지? 거기 뒤에 몇 번이야? 그럼 저 7번인데요? 뭐 13번인데요? 얘기할 거야. 철수야 너는 몇 번이니? 저 3번이요.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2분의 1번 나오라 그러면 아무도 못 나오고 3분의 7번이 나오라 그러면 나올 수가 없어. 그죠? 그래서 수열은 자연수에 대한 싸움이고 자연수에 대한 장난이고 자연수에 대한 표현이다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규칙을 알고 있다면서 그죠? 규칙을 나타낸다면 그럼 규칙을 나타내서 우리가 목표가 뭐겠니? 규칙을 나타내면 이런 접근을 하지 않을까? 여기도 마찬가지 챙겨야 될 것들만 얘기하자. 규칙을 나타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 첫 번째 항이 1이고 두 번째 항이 만약에 4야. 세 번째 항이 7이고 10 이렇게 돼 있어.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걸 해볼까요? 바둑돌이 하나 있는데 다음은 바둑돌이 이렇게 모여 있고요. 그 다음은 뭐 구슬이 바둑돌이 이런 모양을 갖추고 있다.
10번째 바둑돌의 개수는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 계속 가다 보면 10번째 항, 20번째 항, 15번째 항이 어떻게 될지 예측해봐라는 거야. 그럼 규칙을 발견하라는 것에서 우리가 챙겨야 될 건 뭐냐면, 이것도 주제니까 알아두셔야 되고요. 규칙을 알면 앞으로 나열될 수의 값을 예측할 수 있어야 돼. 예측하자 그래. 이걸 우리는 추론이라 그래요. 추론. 수학적 추론이라 그러거든. 이 단원에서 공부하고 싶은 주제는 이거야. 수학적 추론을 할 수 있겠니? 규칙을 이해한다면? 그럼 수학적 추론이라는 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씩 나열되어 있는 걸 보고 규칙을 먼저 발견하겠지. 얘는 지금 3씩 더해가고 있어. 선생님 딱 봐도 3씩 더해가고 있네요. 그러면 10번째 항을 구할 때 5번째 항, 6번째 항, 7번째 항을 계속 써서 10번째 항을 구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10번째 항이 아니라 15번째 항이 아니라 이 수열을 나타내는 규칙을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우리는 이제 일반항이라 그러고 의미의 n번째 항이라고 부를 거야. 되게 중요한 얘기야. 결국 수열의 주제가 나온 거야. 됐니? 수열 전체의 주제가 나왔어. 한번 정리해볼까? 수열 전체의 주제가 뭔지? 수열은 수가 나열된 거죠. 수가 나열되면 우리는 뭘 발견해야 돼? 규칙을 발견해야 돼. 그런 걸 우리는 추론이라 하죠. 규칙을 발견하면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그걸 규칙을 발견해서 그 수열에 나열되어 있는 모든 항들을 표현하는 어떤 식을 만들어낼 거야. 걔를 우리는 일반항이라 그래. 일반항을 만들 수 있어야 돼. 됐나? 일반항을 규칙을 만들 수 있어. 일반항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일반항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돼. 이게 이 단원 전체 주제예요. 수가 나열되어 있으면 그 수열의 규칙을 우리가 이해하고 추론을 해서, 물론 이 추론이라는 녀석은 약속이 되어 있는 방식으로 할 겁니다. 특별한 무슨 대단한 능력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그 추론에 의해서 일반항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그 모든 수열을 어떠한 규칙을 가지고 표현하는 식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추론이 뭐라고? 추론해서 뭘 만든다? 일반항이 아니라 식을 만들 거야. 자, 여기서 이 식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할게. 또 한번 얘기를 하자. AN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때 AN에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 돼. n이라는 녀석은 변수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함수로 보면 이렇게 되는 녀석이에요. 여기서 a라는 녀석은 누구냐면요. 우리가 함수를 표현할 때 f라는 녀석이야. 우리 fx 많이 하잖아요. 그지? fx 뜻이 뭐였니? fx? x에 대한 식이야. 그냥 x에 대한 식. 자, 잘 봐. x에 대한 식인데 얘가 뭐 2x-1이야. 그럼 우린 얘를 뭐라 그러지? 이걸 보고 우리는 1차 함수라고 그러지. 그리고 1차 함수다라고 얘기하니? 그냥? 아니잖아. 이 1차 함수는 기울기가 뭐 2이고 그래서 모양이 올라가는 녀석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 다음에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야. 이렇게. 이걸 보면 우리 뭐 생각해? 얘는 2차 함수인데 2차 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이고 뭐 꼭지점 좌표가 얼마고 이런 얘기를 했어. 맞아요? 이 단어는 주제가 뭐냐면 반대야. 식을 보고 그림을 그렸잖아. 함수에서는. 이번에는 수가 나열되어 있는 걸 보고 식을 만들 거야. 됐니? 수열 전체 규칙은 수열 전체 단원의 제목은 이게 다예요. 수가 나열되어 있어. 그걸 가지고 규칙을 가지고 식을 세울 거야. 우린 이때까지 함수에서는 식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다면 반대로 얘는 자연수에 대한 나열되어 있는 항 번호가 있는 어떤 수를 나열하고 그 나열된 규칙을 발견하고 거기서 식을 만들 거야. 그 식을 우리는 일반항이라고 불러. 누구에 관한 식이라고요? 한 번 더 강조하자. AN 누구에 관한 식? 자연수에 관한 식. 번호를 붙였어. 자연수에 관한 식이다. AN이라는 녀석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수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중괄호로 보통 표현합니다. 됐죠? 자, 여기 뭐 수열이 하나 있는데 2, 4, 7, 11, 16이 있어요. 첫 번째 항은 당연히 2가 되겠지. 뭐 네 번째 항은 하나, 둘, 셋, 네 번째 항 제4항이라고 이렇게 쓰기도 하겠죠. 제4항 네 번째 항은 A4는 11이다 라고 말할 거야. 됐나요? 여기까지?
자, 이제 등차 수열 할래. 됐니? 자, 정리 한번 하고 들어오세요. 수열이 뭔지 충분히 생각을 하자. 수가 뭔지, 수를 나열했어. 규칙을 발견해. 그리고 일반항을 만들어낼 거야. 식을 세울 거야. 그 항을 나열되어 있는 수를 직접 나열하지 않고도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 이 단원의 제목이 될 거야. 주제가 될 거야. 자, 등차 수열이 뭐냐면 계속 나열되어 있는 걸 말해요. 일정한 수를 더해가는 수열인데 별로 어렵지 않아. 뭐 여기 4가 있고요. 아까 우리 많이 했던 거야. 7,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14. 규칙 보시죠? 3씩 더해가고 있잖아. 그치? 그 다음에 1, 5, 9, 13. 얘는 얼마씩 더해가고 있어? 4씩 더해가고 있죠. 물론 이런 것도 등차 수열이 돼요. 2, 2, 2, 2, 2. 등차 수열이 될 수 있어. 얘는 계속 얼마를 더해가고 있니? 0을 더해가고 있다 라고 말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등차 수열입니다. 꼭 양수일 필요 없어요. 계속해서 더해간다 그랬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3을 더해가고 있죠. 마이너스 3을 더해가고 있지. 계속해서 마이너스 3을 더하고 마이너스 3을 더한다. 이렇게 등차 수열은 꼭 양수를 더할 필요가 없고 음수를 더할 수도 있고 0을 더할 수도 있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계속 일정한 수를 더해가는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 한다. 등차 수열의 정의 제일 중요하겠지. 이 단은 주제이기도 하고,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은 계속해서 일정한 수를 더해가는 수열 꼭 챙겨 두셔야 되고요. 자, 여러분 공부할 주제부터 정리를 할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등차 수열에서 첫 번째, 우리가 오늘 공부한 거 주제가 뭐냐면 수열이 뭔데? 라고 공부했어. 수열 나열을 한가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수열에서 공부할 주제를 말해야지. 수열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돼? 수를 나열하고 규칙을 발견해서 그 규칙을 식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주제야. 두 번째, 등차 수열에서 등차 수열의 뜻을 알아. 뜻을 알면 그 뜻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줘야 돼. 예. 예를 든다는 건 당연히 나열을 하는 거죠. 수를 직접 나열해서 여기까지 가르칠 수 있어야 돼. 됐니? 그리고 특정한 용어가 있는데 공차라는 용어가 있어. 공차에 대해서도 반드시 설명해 주셔야 돼요. 선생님, 공차는 뭔가요? 공차? 공차는 뭐냐면 여기 예를 들어서 계속 2를 더해가고 있잖니, 그지? 여기 보시죠? 찡찡찡 2를 더해가고 있어. 이렇게 계속 일정하게 더해가는 그 수가 있을 거 아니야. 일정하게 더해가는 수. 그 일정하게 더해가는 일정한 수를 우리는 공차라 그래. 공차는 공통의 차이라는 뜻이에요. 공통의 차이. 자,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에 얼마 더했어? 2.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도 똑같이 2. 세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에서도 똑같이 2를 더했어. 계속 2를 더해가고 있네. 공통적으로 더해가는 그 수를 우리는 공통차라 그래요. 공차. 됐습니까? 그리고 보통 디퍼런스의 차이가 우리 영어로 디퍼런스잖아. 그래서 보통 얘를 기호로 D라고 많이 쓴대.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이렇게 D라고 많이 써요. 그래서 공차까지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은 꼭 가르쳐야 될 거고요. 백지 노트에다가 해봐야 되는 거야. 됐죠? 여기까지. 별로 어렵진 않잖아. 자, 이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거야. 이 단원의 주제잖아요. 어떻게 구할 거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자, 여기서부터 좀 연습을 해보자. 등차 수열을 지금부터 여러분이 하나 예를 들어보세요. 뭐 나는 4, 그 다음에 뭐 5 할까? 6, 7 너무 쉬운 것 같아? 알았어. 그럼 4, 9, 14, 그 다음에 19, 24, 29 이렇게 해볼게. 자, 공차가 얼마인지 보이세요? 그렇지. 공차는 5야, 그지? 이 공차가 5인 등차 수열을 가지고 일반항을 세울 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일단 시작하는 항이 있어야 될 거야. 등차 수열은 항상 첫 번째 항이 되게 중요해. 그래서 첫 항을 기준으로 출발한다는 거 챙겨두셔야 돼. 되셨어요?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가르칠 때 우리 해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 항상 첫 항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첫 항이 기준이 되는 거죠. 아니, 수를 나열하는데 첫 번째 항을 안 알려주면 두 번째 항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야? 첫 항은 알려줘야지. 항상 첫 항이 기준이 되고 첫 항이 주어지고 첫 항을 생각해서 표현하자. 첫 항이 기준이 된다. 기준이 된다. 첫 항을 항상 신경 써야 되고 첫 항을 가지고 이용해서 표현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주제가 될 거야. 일반항을 설명할 때. 됐어요? 자, 첫 항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해보면, 자, 지금부터 하는 거야, 우리. 첫 항을 기준으로 해서. 첫 항에다 공차를 한 번 더 했잖아. 자, 첫 항에다가 공차를 한 번 더 하면 몇 번째 항이 돼? 두 번째 항이 되겠지. 첫 항에다가 공차를 한 번 더 했는데, 또 공차를 더 했어. 공차를 몇 번 더 했어? 두 번 더 했지. 두 번 더 하면 몇 번째 항이 되겠니? 세 번째 항이 되겠지. 첫 항에다가 공차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더 했어. 지금 하면서 뭘 느끼셔야 돼? 아,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지? 계속 첫 항을 기준으로 첫 항에서 그리고 뭘 가지고 있다고? 등차 수열은 등차 수열은 공차를 가지고 하고 있죠. 공차 더해가는 그 수가 5, 공차 공통인 차이. 등차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첫 항과 공차구나. 첫 항과 공차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걸 챙겨 두셔야 되는 거지. 자, 등차 수열에서 우리가 두 번째 챙겨야 될 건 공차로 항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야. 됐니? 공차로 항을 표현할 수 있다. 왜 잘린 거야, 이거? 공차로 표현할 수 있다? 요걸 가지고 꼭 챙겨 두시라는 거. 자, 요게 꼭 여러분 개념 설명할 때 필요한 것들이에요. 백지노트에 설명할 때. 되셨니? 여기까지? 그러면 만약에 어떤 수열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등차 수열이에요. 첫 항이 그냥 A라고 합시다. 거기다가 공차를 편 이상 D라고 할게요. A 플러스 D는 몇 번째 항이 되겠어요? 두 번째 항이 되겠지. 여기처럼. 그지? 그 다음에 첫 항에다가 공차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더 했어요. 얘를 누가 이렇게 초실했겠어? 이렇게 쓰겠지. 4D. 첫 항에서부터 생각해봐. 첫 항에서부터 공차를 하나, 둘, 셋, 네 번 가면 몇 번째 항이 나오겠어? 당연히 다섯 번째 항이 나오겠지. 됐니? 자, 이런 규칙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첫 항에다가 공차를 10번째 항까지 가려면 몇 번 더 해야 돼? 9번째, 그죠? 12번째 항까지 가려면 11번 더 할 거 아니야. 그러면 n번째 항까지 가려면 당연히 n-1번을 더하겠지. 그죠? 암기하면 안 돼, 이걸. 규칙을 발견해서 추론해서 그렇게 될 것이다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암기하면 안 된다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야. 그지? 생각을 해보니까. 자, 네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5번 더하면 얼마가 되겠어? 9번째 항이 되겠지. 7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2번 더하면 몇 번째 항이 되겠어요? 9번째 항이 되겠죠.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해서 공차를 8번 더하면 9번째 항이 되겠지. 이러한 연습을 좀 많이 해달라는 거야. 등차 수열은 결국 공차를 가지고 항을 표현하는 거야. 간격을 가지고 항을 표현하는 거야. 차이를 가지고 항을 표현하는 거야. 됐니? 첫 항을 기준으로 해서. 왜냐면 수를 나열하려면 가장 먼저 있어야 될 녀석이 첫 항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 다음과 같이 식이 만들어진 거야. 됐나요? 여기까지? 네, 넘어갑니다. 생각 좀 해보시고요. 자, 바로 넘어오지 마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의 특징이라 적혀 있는데 일반항의 특징은 조금 재미가 없어서 내가 새롭게 가르쳐 보려고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표현이거든요.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먼저 가르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이 등차 수열을 한번 3개 정도 예를 들어서 3가지 정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5, 9, 그 다음에 13 맞나? 그 다음에 17, 그 다음에 21 이렇게 가는 수열도 있고요. 4, 6,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12, 14 이렇게 된 수열도 있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7 이렇게 된 수열도 있을 거야. 자, 등차 수열이야. 하나를 우리가 보통 수열은 이렇게 표현했잖아. AN. 얘는 다른 수열이니까 BN으로 한번 해보자. 마치 이 AN, BN은 우리가 함수 쓸 때 fx, gx랑 똑같은 거야. 되셨죠? fx, gx랑 다른 표현이 아니니까 쫄지 마시고 얘는 a, b, c니까 cn이라고 두자.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자. 첫 번째 항을 가만히 보시면 얘는 공차가 얼마냐면 첫 번째 수열은 공차가 4야. 4야. 그럼 4를 계속 더해가. 누구에서부터? 첫 항에서부터. 그럼 일반항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첫 항에다가 공차 4를 계속해서 더해가는데 n번째까지 가야 돼. 그러면 하나 작게 간다 그랬잖아. 그죠? 칸수가 생각해보면 한 번 가면 두 번째이 되고 세 번 가면 네 번째이 되고 n번째까지 가려면 하나 작게 되겠지. 그죠? 근데 얘는 당연히 전개를 하면 4n 되고 그죠? 곱하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4에다가 1을 더하면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bn도 마찬가지 좀 빠르게 가볼게요. 첫 항이 4고요. 공차가 지금 2군요. 그죠? 그럼 얘는 전개하면 2n 플러스 2가 되겠네. 자, cn은 일반항을 구해보면 공차가 마이너스 5야. 그럼 첫 항이 마이너스 2고 n-1 곱하기 마이너스 5가 되겠지? 자, 마이너스 5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5n 되고 플러스 3이 되겠네요. 됐죠? 자, 여기에서 이제 분석을 하려고 그러거든. 일반항을 분석한다. 자, 일반항을 분석한다의 주제를 가만히 봐봐. 우리 오늘 주제가 뭐였지? 수열의 주제가 뭐였어? 한번 다 얘기해볼까? 수를 나열하고, 물론 나열은 지들이 해주겠지? 나열하면 우리는 규칙을 발견할 거야. 규칙을 발견해서 일반항. 자, 일반항이 뭐라 그랬지? 식이라 그랬잖아. 그죠? 일반항. 일반항이 식이야, 식. 누구에 대한 식? 자연수에 대한 식. 그러니까 어차피 자연수에 대한 식이니까 자연수는 n이라는 변수를 가지고 있을 거야. 그죠? fx 그러면 당연히 x가 변수잖아. an 그러면 당연히 변수는 n이야. 얘들아. 응? 모르겠다고? 자연수에 대한 식. 자, 여기서 이 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해보자고요. 우리가 fx 그러면 n이 x가 변수인 것처럼 an, bn이라 그러면 전부 다 n이 변수야. 여기서 다 n이 변수잖아. 그지? 자연수에 대한 식인가 자연수가 변수일 거야. 수열의 일반항의 핵심은 식으로 나타내려면 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거란 말이야. 그지? 그 n에 대한 식인데 그 n에 대한 식을 우리가 이제 분석하고 특징을 찾아보려고 그래. 몇 차식이야? 이 자식은 1차식이네. 아,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우리가 분석을 한다는 거는 이걸 꼭 챙겨두는 거예요.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접 하면서 n에 대한 식의 규칙을 찾아보자. 특징을 찾아보자. 첫 번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정확하게 쓸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항상 몇 차식? n에 대한 자연수에 대한 1차식이다. 됐지? 여기까지. 꼭 챙겨둬야 돼. 요거. 등차 수열은 1차식으로 표현이 된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반드시 1차식이야. 쫄지 말고 꼭 챙겨야 되는 거. 됐니? 자, 1차식이란 것만 알면 끝나나? 등차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 우리가 1차 함수 생각해봐요. 1차 함수구나. 1차 함수니까 선생님 이거 1차식이니까요. y는 2x 이거 1차 함수 맞아요. y는 마이너스 x, 2x 뭐 1차 함수 맞네요. y는 x, 3x 플러스 4. 이거 1차 함수 맞는데요? 이렇게 한 거로 끝나나? 아니었잖아. 이 1차 함수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다 보면 뭐 위로 올라가는 것도 있고 내려가는 것도 있고 뭐 기울기가 양수이다 뭐 기울기가 음수이다 뭐 평행이동도 하고 막 난리도 나지 않았니? 그렇잖아.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1차 식이다가 아니라 뭔가 여기서 특징 같은 걸 더 뽑아내야겠죠. 그게 뭐야? 등차수리야 얘들아. 등차수리야. 뭐 그게 뭘까? 공차지. 네, 공차겠지. 공차가 얼마인지가 중요하겠지. 그렇잖아.
선생님 첫 항도 아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첫 항도 중요하지 물론. 첫 항은 그런데 n에다 얼마 넣으면 돼? 그냥 1 넣으면 되잖아. n에다가 1 대입하면 여기다 1 대입하면 첫 번째 항이 나올 거 아니야 식에다가. 그건 어려운 게 아니잖아. 일반항을 아는데 우리가 첫 번째 항이 궁금하겠어? 그냥 n에다가 1 넣으면 첫 번째 항이 되고 n에다 4 넣으면 네 번째 항이 나오고 n에다가 7 넣으면 일곱 번째 항이 나오는데 그렇지. 이해되시겠어요? 첫 번째 항도 중요해요. 근데 일반항을 구했다는 건 모든 항을 다 표현할 수 있는 식이잖아. 그러니까 한 값은 중요하지 않아. 얘가 등차 수열인지 아는 게 더 중요하고 1차식이니까 그리고 나서 공차가 중요하겠지. 등차 수열이 가장 중요한 건 계속해서 얼마를 더해갈까요?가 중요한 거 아닐까? 됐어요? 얼마를 더해가죠? 4를 더해가지. 여기는 선생님 여기 4가 있네. 얼마 더해가고 있어? 2 더해가고 있어. 여기 2n인데요. 얼마 더해가고 있어? 마이너스 5를 더해가고 있어요. 알겠어? 뭘 발견했니 너네도? 뭘 알게 된 거야 우리? 이런 걸 알게 된 거네. 등차 수열에 우리가 두 번째 챙겨야 될 거 분석한 거 중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1차식이 맞아 그지? 등차 수열 일반항에서 n의 개수 n에 붙어있는 수 됐지? n의 개수 n의 1창의 개수 이렇게 해도 되고 n의 개수가 결국 무엇이랑 같다? 네, 공차랑 같구나. 공차 뭐 D라고 부르기도 하니까 공차 D랑 같다. 이걸 꼭 챙겨 두십시오. 됐니? 갑자기 사라졌어. 뭔 난리야 이게. 됐어요? 뭐 하는 거야? 사라져버렸어. 마음에 안 들어. 자, 어쨌든 요거 좀 챙겨 두시고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오늘 전체 배웠던 것까지만 하면 우리가 수열에서 전체 배운 거를 한번 쭉 다 떠들어 볼게. 여기서 여러분이 챙겨야 될 것들을. 자, 우리 뭐 알아야 된다 그랬지? 수열에서 첫 번째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거 백지노트 할 때 하는 거야. 자, 수열이 뭔지 알려줘. 그리고 수열을 쭉 나열을 해주면서 규칙이 있어. 그 규칙을 가지고 우리가 결국 뭘 찾아낼 것이다. 그 규칙을 표현하는 일반항을 세울 거야. 자, 일반항이 뭐라고? n에 관한 식이야. 자, n에 관한 식을 알고 있는 이유가 뭐죠? 모든 수열을 직접 나열하지 않고도 나열한 것처럼 된 거야. 걔를 알면 n에다가 어떤 수를 3을 넣든지 7을 넣든지 하면 나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일반항이 있다가 n에 3을 넣잖아. 그럼 여러분 세 번째가 나오는 거야. 여러분 반에서 3번이 나오는 거지. 7을 넣으면 7번이 나오는 거고. 만약에 그게 등수를 가지고 맥에 넣었다면 14를 집어넣으면 14등이 몇 누군지 나오는 거예요. n에다 14를 집어넣으면. 그런 게 일반항이라고. 됐지? 자, 일반항 이걸 가르치는 거. 두 번째, 등차 수열이 뭔지 가르치고요. 예를 드시고. 됐니? 그 예를 가지고 이제 일반항을 또 마찬가지 만들어낼 거야. 일반항을 만들 때 우리 알아야 되는 게 뭐였지? 얘는 항상 시작하는 첫 항 가지고 출발할 것이고 항상 그 항들 사이의 관계가 무엇으로 표현될 것이다? 그냥 공차로 표현될 것이다. 첫 항과 공차로 일반항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일반항에 분석을 했어요. 또 뭐 특징을 발견했어.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가르쳐야 될 주제 백지노트에다가 쭉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자, 한번 해보세요. 일단 하고 들어줘. 한번 해줘. 하나씩 할 때마다 백지노트 하는 거야. 자, 이제 등차 중항을 할 건데 등차 중항은 특별한 게 없어요. 중항이 뜻이 뭘까? 중항. 말 그대로 중항은 가운데 있는 항을 말하는 거야. 그럼 가운데 항이 빡 있어. 가운데 녀석이.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등차 수열을 이해하려면 수열을 나열을 해야지. 자, 등차 수열을 하나 만들어 보자. 1, 5, 9, 그 다음에 13, 얘가 17, 그 다음에 21, 그 다음에 25, 29, 30, 3인가? 이렇게 됐다.
그럼 가만히 봐봐. 등차 수열에서 가운데 항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기 있는 13이랑 여기 21이랑을 봐봐. 자, 생각해 보세요. 얘는 4를 더했잖아. 그지? 얘는 21에서 4를 빼야 얘가 나오지. 딱 가운데에 있는 애잖아요. 가운데 항은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가운데 있다니. 당연히 가운데 있죠, 선생님. 그게 아니라 얘가 딱 가운데 있다고. 중간에 있다고. 수의 크기로 봤을 때 말이에요. 수의 크기로 봤을 때 여기가 지금 13이잖아. 그지? 여기가 21이야. 그럼 여기 딱 가운데 누가 있어? 딱 가운데 17이 있는 거야. 생각을 해보세요. 4를 더하고 4를 뺐으니까 가운데 있어야죠. 간격이 같잖아요. 크기가 같잖아요. 가운데 있어야겠죠.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가운데 있다니요. 중간에 있는 이 중앙은 얘가 평균이라고. 평균이라고. 딱 가운데 있다고. 그럼 조금 더 멀리 띄워볼까요? 통통통 3칸 정도 가볼까? 통통통 3칸 가자. 3칸 가면 얘는 4를 몇 번 더 해야 돼? 3번 더 해야겠지. 반대로 갔으니까 얘는 4를 3번 빼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5랑 29가 있어. 5와 29의 딱 가운데 누가 있어? 당연히 얘가 있어야지. 17이 있어야지. 그래서 이 녀석은 꼭 세수가 아니에요. 4수든 5수든 6수든 상관없이 가운데에서 양쪽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상관없이 말이야.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칸수가 똑같다면 걔는 무조건 평균값이야. 중간값이야. 평균 어떻게 구하지? 둘이 그냥 더해서 반띵하면 되는 거잖아. 되겠니? 자, 등차 중앙은 꼭 세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등차 중앙은 유형이 크게 2가지가 있거든. 그래서 그 2가지를 지금 정리를 해드릴게. 등차 중앙은 수가 나열되어 있거나 수가 주어진 경우가 있어. 수가 주어진 경우. 수가 나열되어 있거나 수가 주어진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거냐면 이때는 요 공식을 이용할 거야. 공식을 이용한다. 가운데 있구나. 반띵하면 되는구나. 이런 걸 이용할 거야. 그리고 수가 주어져 있지 않은 경우에 있어. 수가 나열되어 있거나 수가 없는 경우. 수가 나열되지 않은 경우. 수가 나열되지 않아. 그 다음에 수가 없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는 표현할 거야. 자, 이 표현이란 말이 되게 중요해, 지금부터. 표현한다고? 도대체 무슨 표현을 한다는 겁니까, 선생님? 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부터 이런 거 되게 중요하니까 챙겨두셔야 돼요.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해. 등차 중앙을 알고 있는 거 다 알아, 애들이. 근데 문제를 풀 때 이상하게 풀더라고. 자, 등차 중앙에서 우리가 챙겨야 될 것은 자, 하나, 둘, 셋. ABC가 등차 수열입니다. 적혀있어요. ABC가 등차 수열입니다. 자, 수가 주어졌니? 안 주어졌지. 근데 EXY가 등차 수열이에요? 이건 수가 주어진 경우야. 예? 2라고 주어져 있잖아. 선생님 XY는 모르잖아요. 뭐 어떻게든 표현을 할 수 있잖아. 얘는 2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무슨 표현을 한다고 선생님? 여기 가운데 있으니까 2랑 Y를 구해가지고 반띵하면 X구나. 가운데 녀석에다가 2배를 하면 양 옆에 합과 같구나. 이렇게 만들 수 있어. 난 이게 더 좋거든요. 이것도 괜찮은데 이것도 괜찮아. 가운데 녀석의 2배는 양 옆에 합과 같아. 그러니까 이 공식을 외워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 표현을 알아야지. 수가 주어지면 이걸 써먹을 거야. 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 그런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선생님. 이걸 좀 더 할까? 수가 표현되어 있다는 건 이런 것도 수가 표현된 겁니다. A, B, 3, X, Y 수가 표현된 거야. 3이 있어서. 그럼 어떻게 돼? 가운데 녀석의 2배는 양옆할과 같다. 가운데 녀석의 2배는 양옆할과 같다. 가운데 녀석의 2배는 양옆할과 같다는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돼. 표현할 수 있잖아. 3을 이용해서. 식으로. 그지?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 A 더하기 B, ABC. 이 ABC 아무것도 없는 거 가지고 갑자기 뭐 가운데 녀석의 2배는 2B는 양옆 할과 같아요. 이거 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
됐니? 이거 별로 의미 없어요. 자, 그런데 A, B, C야. 미지수 몇 개야? 3개지. 그치? 근데 등차 수열을 이용해서 표현해야 될까 하느냐 이거야. 등차 수열을 알고 있잖아. 얘가 분명히 세수가 등차 수열이라며. 그러면 우리는 A, B, C가 아니라 보통 이렇게 둡니다. 가운데를 A라 두고 하나는 뺐으니까 A-D, 하나는 더했으니까 A 플러스 D. 선생님 이거 말고요. 첫 번째를 A라 하고 두 번째를 A 플러스 D, 세 번째를 A 플러스 ED로 들어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더 좋아요. 나중에 보시면 알 거예요. 이거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표현을 많이 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4개의 수가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서로 다른 4개의 수가 있는데 A, B, C, D가 등차 수열을 만족한대. 수가 없잖아. 그럼 표현할 수 있어야 되지? 어떻게 할까요? 하나는 A-3D, 하나는 A-D, 하나는 A 플러스 D, 하나는 A 플러스 3D. 선생님 이거 말고요.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그 다음에 A 플러스 3D 해도 되잖아요. 괜찮다니까. 그런데 이 녀석이 훨씬 더 좋은 표현이 될 거야. 감각을 길러줘야 돼. 만약에 5개의 수가 있어. X, Y, Z, 뭐 오메가, 뭐 알파 이렇게 있어. 어떻게 할 거야?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A, A-D, A-ED, 그 다음에 A 플러스 D, A 플러스 ED 이렇게 표현하죠. 표현하는 능력을 길러야 돼. 됐니? 됐어요?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전체적으로 다 한번 글로 적어볼게. 우리가 첫 번째 오늘 뭘 배웠다고? 수열을 배웠어. 그죠? 수열. 왜 이러냐? 자, 수열을 배웠다. 수열을 배운 다음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뭐였죠? 수열을 가지고 우리는 일반항에 대한 설명을 해야 돼. 일반항이 도대체 어떤 녀석이냐? AN이라는 녀석이 아니라 그 녀석은 N에 대한 식이다. 일반항을 알게 되면 모든 수열을 다 표현한 것이다. 규칙을 가지고 일반항을 세워나가는 과정, 그걸 공부할 거다라는 거죠. 두 번째, 등차 수열이 있었어. 등차 수열. 등차 수열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였지? 등차 수열에서는 뜻도 알아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공차라는 정의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뭘 만들어내라고? 직접 예를 들어 설명해 주셔야 돼. 자, 그 예를 가지고 이제 또 무엇을 설명해야 돼? 뭐지? 그렇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우리가 구해낼 건데 그 규칙을 가지고 등차 수열의 일반항의 값을 구하려면 항상 무엇을 기준으로? 첫 항을 기준으로. 첫 항을 기준으로 해서 무엇을 찾아낼 것이다? 무엇으로 표현할 것이다? 공차를 이용하여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 표현할 수 있다. 됐니? 자, 그리고 네 번째, 그 일반항을 우리가 일반항의 특징이라 해도 되고요. 일반항을 분석해봤다고 해도 돼. 일반항을 분석해봤다. 일반항을 분석해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 얘는 항상 n에 대한 1차식이구나. 그리고 뭐가 하나 특별한 게 있었지? 기억나시죠? 1차식이었다. 요거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구나. 다섯 번째 우리가 챙겨야 될 게 뭐지? 등차 중앙이었습니다. 등차 중앙에서는 등차 중앙의 의미를 생각해보자. 일단 첫 번째, 등차 중앙의 의미는 어떻게 되느냐? 평균이었죠. 평균. 가운데 녀석은 항상 평균이 될 수밖에 없다. 계속해서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고 있기 때문에 가운데에서 왼쪽으로 가는 수와 오른쪽으로 간다는 것은 같은 수를 한쪽은 빼가고 있고 한쪽은 더해가니까 딱 가운데 있을 거야 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두 가지가 있었어. 실제 문제를 풀 때 두 가지를 경험해야 되는데 수가 있는 경우, 주어진 경우, 수가 주어진 경우, 그리고 경유가 아니고 경우, 그 다음에 수가 없는 경우.
됐니? 수가 주어진 경우와 수가 없는 경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생각해야 돼. 자, 이걸 백지 노트에다가 자기가 설명을 해야 돼요. 이거 없이 적어두지 말고 필기하지 마시고 적지 마요 좀 제발. 알겠지? 네, 적지 마요. 얘는 그냥 어떻게 생각할지 눈을 감고 한번 생각을 해봐. 오늘 배웠던 게 뭔지. 그리고 백지 노트에 한번 설명을 하고 설명한 다음에 문제풀이를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네,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설명을 하고 들어오세요. 네. 자, 개념 익히기 한번 해볼게요. 여기 문제는 뭐 완벽하게 다 잘 된다고 보장은 없습니다만 그냥 한번 해보는 걸로 합시다. 자, 문제에서 다음 수열의 첫 번째 항이야. 다음 수열이 뭐야? 요렇게 정의되어 있어. 자, 이거 우리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요렇게 생각하면 돼. fn이 3n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이걸 우리가 an이라고 보통 쓴다 그랬지? f가 a로 바뀐 거고 여기 x 자리가 그냥 n으로 바뀐 거야. 됐지? 그럼 3n이니까 뭐 세 번째 항까지 쓰라 그랬어요. 첫 번째 항부터 세 번째 항까지 구하래. 그럼 n에다가 얼마 넣으면 돼? 1, 2, 3 넣으면 되겠죠? 첫 번째 항이 3이고 두 번째 항은 6이고 세 번째 항은 9가 되겠네요. 자, 2n제곱 플러스 1입니다. 첫 번째 항 n에다 1 넣으면 3이 되겠죠. 두 번째 항은 2의 제곱은 4니까 더하면 5가 될 거고 3 넣으면 9가 나오겠네요. n에 1 넣으면 1이 나오고 n에 2 넣으면 3분의 1이 나오네. n에 3 넣으면 6 빼기 1이니까 5분의 1이 나올 겁니다. 와, 모르겠다. 일단 패스. 일단 4번. 지금 이 문제는 너무 쓸데없는 개념을 갖고요. 지금 공부하기에는 자, 275번을 보시면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래. 일반항 구하려면 뭐부터 찾아야 돼? 규칙 찾으셔야지. 이런 힌트는 옆에다 왜 해주는 거야? 규칙을 찾아야 돼. 그죠? 규칙 볼까? 규칙이 보이니? 규칙, 선생, 규칙, 자, 규칙을 발견한다는 거에서 기본적으로 규칙을 발견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면 수의 모양을 통일시켜주는 작업부터 하셔야 돼요. 금방 들은 거 되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수의 모양을 통일시켜 줄 거야. 규칙을 발견하려면 수의 모양 또는 형태를 통일시켜줘. 통일시키면 좋아. 시켜야 돼? 돼는 좀 아닌데 어쨌든 통일시켜야 돼. 자, 수의 모양, 수의 형태를 통일시킨다는 건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을 보시면 얘는 전부 다 뭐가 되어 있어? 분수꼴로 되어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분수꼴로 만들어줘야지. 얘는 그래서 1분의 1로 먼저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2분의 1, 3분의 1. 자, 규칙 발견할 때 첫 번째 수의 모양이 동일한지부터 먼저 보셔야 돼요. 자,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냐고? 두 번째 해야 될 거는 변한 것과 변하지 않는 걸 찾아야 돼요. 변하는 것과 변하는 부분이라 할까? 변하는 부분과 변하지 않는 부분. 자, 마찬가지 이것도 엄청 중요하다.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때 일반항 찾는 거 되게 많이 할 거거든. 뒤로 가서. 이런 거 꼭 챙겨 두셔야 돼. 좀 중요한 건 꼭 제발 좀 챙겨 두세요. 연습 많이 하시고. 이 문제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 분명히. 뒤에 가서도 계속 나올 거라 그랬어. 이런 연습이. 그래서 이 문제를 풀고 있는 거야. 자, 변하는 부분 찾아볼게. 변하는 거, 변하지 않는 거. 변하지 않는 거부터 찾아보자. 변하지 않는 부분이다. 부부가 아니고. 예,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부부야. 변하지 않는 부분. 잉? 1 안 바뀌네요. 선생님, 분모는 바뀌는데 분자는 안 바뀌어요. 이것도 되는데 되게 오버해서 찾으면 좋아. 쫙대기도 안 바뀌는데요? 이게 무슨 짓이야? 짝대기도 안 바뀌어. 맞잖아. 짝대기 안 바뀌잖아요. 그죠? 변하는 부분 찾자. 1일 때 2, 3, 4, 1, 2, 3, 4, 그러면 이렇게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녀석은 일반항이 n분의 1이 되겠네요. 너가 변하니까. 얘는 가만히 놔두고. 얘는 1 넣으면 1 나오고, 얘는 2 넣으면 2 나오고, 3 넣으면 3 나오고. 됐니? 자, 됐어? 자, 지우고 간다. 기억나지? 해볼게. 형태는 같아? 두 개씩 곱해주고 있어. 형태는 같아. 모양은 같아.
자, 그러면 1 안 바뀌는 게 뭐야? 점이 안 바뀌네. 선생님 뭔 짓이에요, 선생님? 점이 안 바뀌잖아. 맞잖아. 점 안 바뀌잖아. 오버해서 해야 돼. 점 안 바뀌지? 바뀌는 게 뭐야? 여기 1일 때 1이고, 여기 3이고, 여기 5고, 7이고. 우리 등차수를 배웠잖아. 1, 3, 5, 7. 공차가 얼마지? 2지. 아, 그러니까 선생님, 기억 안 나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기억 안 나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공차가 2지. 아, 2n이군요. 근데 처음에 1이니까 2n-1 하면 안 될까? 그럼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선생님 뒤에는요, 그러면요. 뒤에는 얘가 또 등차수열이잖아요. 여기는 3, 5, 7, 9잖아. 공차가 얼마? 공차가 2잖아요. 그죠? 공차가 2니까 또 마찬가지 2n이라 출발하겠지. 근데 첫 항이 3이잖아요. 첫 항이 3이야. 여기 n에다 1 넣으면 3이 돼야 되니까 뒤에 플러스 1 붙여주시면 되겠죠. 등차수열 이렇게 푸는 거구나. 그치? 자, 얘 보자. 얘는 지금 시계 형태는 똑같지. 다 로그야, 그지? 수의 형태가. 그러면 누가 안 바뀌어? LOG는 안 바뀌네. 3, 9, 27, 81, 3, 9, 27, 8, 3, 9, 20. 바뀌는 게 누구야? 3에 9, 27, 80이야. 첫 항이 3이고 두 번째 항이 9고 세 번째 항이 27처럼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3의 거듭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지. 중괄로 치면 이 수열의 일반항을 구한 거고 이렇게 써도 돼요. AN은 요렇다라고 쓰면 되겠지. 됐어요? 자, 물론 이건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건 아니야. 우린 등차수열에 대해서 공부할 거니까. 자, 등차수열에 대해서 나타낸 것이다. 다음에 알맞은 수를 넣어라. 등차수열인가 당연히 딱 보자마자 얼마 더하고 있습니까? 마이너스 6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8이 되겠죠. 선생님 여기 얼마인지 모르는데요? 괜찮아, 괜찮아. 여기 알고 있잖아. 괜찮아. 얼마 더하고 있어? 6을 더하고 있어. 그러면 여기 6을 빼주면 되잖아. 그지? 6을 빼주면 11이 나오게. 어머나 세상에 정신없구나. 9가 있어야지. 6을 더하면 되니까 여기는 얼마가 되겠니? 할 때 여기도 마찬가지. 얍삽하게 풀면 어떻게 될까? 요거 둘이 더한 거에 반띵이 요거야 라고 할 수도 있지. 써먹어야지. 배웠으면. 요거 둘이 더하면 얼만데? 얼마지? 42잖아. 반띵하면 21이겠네. 이렇게 구해도 돼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수열을 찾는 방법은 진짜 끝없이 많이 있다. 자, 2번 다시 한번 풀어볼까? 2번을 등차 중앙을 이용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어. 여기 27이잖아요. 수가 나열되어 있을 때 써먹을 수 있다 했지? 요거 둘이 더한 거에 반띵이 이거든. 이거의 2배가. 가운데 녀석이 2배 얼마? 2배 하니까 54지. 54는 저기 네모 더하기 33이랑 같아. 따라서 네모는 얼마야? 빼주니까 21이네 해서 21을 구했어. 물론 이거 해도 되고. 자, 그러면 다시 이 네모는 구할 때 어떻게 돼? 마찬가지. 이거 둘이 더하면 가운데 녀석의 2배랑 같아. 그럼 가운데 녀석의 2배는 얼마죠? 30이죠. 그러면 네모 더하기 21이 될 거 아니에요. 그 네모는 얼마겠어요? 9. 재밌지 않니? 좀 자유로워야 돼요. 공식의 얽매에서 한 문제 풀고 와 잘 풀었어 얘기 아니라 등차수열은 규칙을 이용하는 그리고 규칙을 얼마나 자유롭게 활용하는지를 알고 싶은 거거든요. 여러분이 고민을 많이 하면 스스로 재밌게 좀 푸셔야 되는 파트야 등차수열은. 자, 3번하고 4번은 패스할게. 귀찮아. 그죠? 더럽게 생겼잖아요. 분수하기 싫잖아요. 분수 잘 안 나오니까 패스합시다. 자, 277번을 볼게요. 이게 주제긴 해. 얘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거고 이 녀석은 꼭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됐니? 277번. 그리고 요 문제 좀 챙겨 두시고요. 연습 좀 많이 하고 들어오세요. 자, 그리고 아까 규칙 발견하는 거에서 일반항 자체를 구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일반항을 구하는 과정 기억나니? 일반항 구하는 과정 어떻게? 모양을 같게 만들어 주라고 그랬죠? 식의 형태가 수의 형태가 같게 모양 같게 만들고 변하는 부분과 변하지 않는 부분을 잘 구분해서 규칙을 발견했으면 좋겠다. 이 규칙을 발견하는 과정은 뒤에 가서 더 열심히 많이 하겠다
라고 그랬습니다. 자, 특히 277번, 이건 정말 중요하니까 등차수열의 일반항이라고 나왔어. 그치?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우린 딱 보자마자 그냥 귀신같이 구해내야 돼. 다른 애들은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관심 없어. 뭐만 볼 거야? 공차가 얼마? 2지. 아하, 공차가 2니까 시작. 시작. 그렇지. 2n이라 출발할 거야. 공차가 얼만데? 선생님 공차가 마이너스 3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시작. 마이너스 3n이라 출발할 거라니까. 잘 모르겠다고? 공차가 얼마죠? 1에다가 얼마 더하면 이렇게 2분의 3이 돼. 2분의 1이잖아. 그러면 공차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n으로 출발할 겁니다. 하지 말자. 4번은. 그런데 첫 항이 얼마라고? 첫 항이 2야. n에 1 넣으면 2 나오잖아. 얘가 그냥 일반항이 되는 거야. 첫 항이 10이네? n에 1 넣으면 얼마 나오지? 마이너스 3이죠? 그럼 뒤에 플러스 13 해주면 얘가 일반항이 되는 거야. 맞잖아. 봤는데. 두 번째 되는데 세 번째 너도 다 확인해봐요. 세 번째 넣으면 마이너스 9 플러스 13이고 4 나오잖아. 어차피 1차식이라며 1차식이니까 얘가 별 n 플러스 달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별이 뭐라고? 공차. 오케이 맞나? 공차. 그래서 달을 상수는 첫 번째 항이 n에 1 넣었을 때 값으로 구하든 n에 3 넣었을 때 값으로 구하든 상수만 맞춰주면 되잖아요. 됐습니까? 이렇게 고민해 주시고 여기까지 기본 개념 끝났습니다. 기본 개념 안 되면 충분히 연습하시고 예제 유제 풀이 들어오십시오.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